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그렇게 막 문제가 엄청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시정지 눌러가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시고 선생님 해설 들으면서 참고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 가보겠습니다. 25년 대비 6월 모평 문제인데요. 이거 막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굉장히 쉬워요.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 가와나는 어느 해 전 세계의 편각 복각 분포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지금 여기 편각 복각이라고 주어졌는데 없어도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돼요. 위도랑 대체로 나라는 게 복각분포고 중구난방으로 돼 있는 게 편각분포입니다. 자, 기억번 자북극은 자남극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자북극 여기 있고 자남극 여기 있는데 자북극이 거의 위도 90도에 가까이 위치하고 자남극은 좀 거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자북극이 더 고위도에 위치한 거냐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니은번 지점 A에서 나침반 자침의 N극 A에서 지금 나침반 자침의 N극이 진북에 대해 서쪽을 가리키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A에서 편각이 플러스죠. 편각이 플러스라는 얘기는 진북에 대해서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번 복각의 크기는 지점 B가 지점 C보다 크다. 지금 B를 보면 복각이 40이고 C는 마이너스 60도보다 더 크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자기 적도 기준으로 그 북쪽에 있느냐 남쪽에 있느냐를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지 복각의 크기를 물어보면 절대값을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B보다는 C가 큰 거니까 디귿번 틀렸습니다. 답 1번이고요. 별거 아니죠. 자, 요것도 쉽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림가는 어느 해 전 세계의 편각 분포이고 나의 기억과 니은은 A랑 B에서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자, A랑 B에서라고 했는데 지금 위도가 A가 더 고위도죠. B보다. 그죠? 그 자기 적도랑 그냥 적도랑 막 엄청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A가 좀 더 고위도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각도도 더 크지만 지금 요 기억 같은 경우는 땅으로 쳐박고 있죠. 북반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게 A가 되는 거고요. B는 남반구니까 땅에서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B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기억번 A에서 지구자기장 방향 기억 맞습니다. 니은번 B에서 C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하는 동안 이런 거 선생님이 알려줬었죠. 지난 시험에 강의에서 B에서 C까지 최단 경로로 이동하는 동안 어떻게 나침반이 변하느냐 했을 때 지금 편각이 점점 커지고 있죠. 플러스로. 자, 플러스로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진북 기준으로 플러스니까 동쪽으로 점점 더 나침반이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겁니다. 니은번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번은 연직자기력분의 수평자기력은 A가 B보다 크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비교해보세요. 각각 비교해볼까요? 수평자기력은 A가 B보다 더 고위도에 있으니까 수평자기력은 더 작고 연직자기력은 더 크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이네요. 답 1번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이것도 한번 풀어봅시다. 그림가는 위도가 55도 이상인 지역에서 수평자기력이랑 연직자기력 둘 중 하나를 나타낸 거래요. 자, 이거 보자마자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여기가 북극 근처잖아요. 고위도로 갈수록 지금 수치가 감소를 하고 있죠. 자, 무슨 뜻일까요? 요게 지금 수평자기력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수평자기력은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자극에서 빵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우리나라 주변에 편각 분포를 나타내는데 편각이 싹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마이너스란 얘기는 진북 기준으로 해서 왼쪽, 그러니까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 얘기고요. 나침반이. 자, 기억번 가는 수평자기력 분포 맞고요. 니은번 연직자기력의 크기보다 크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수평자기력이 A지점에서. 근데 여러분들 A지점을 보면은 다시 한번 복각이 45도보다 큰 지점에서는 연직자기력이 더 크고요. 복각이 45도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연직자기력보다 수평자기력이 더 큰 건데 지금 A지점은 딱 봐도 지금 북극이랑 굉장히 거리가 가깝죠. 그러니까 A지점은 자기 북극이랑 가까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리산 북극이랑 자북극이랑 거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고위도다 보니까 연직자기력이 수평자기력보다 크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말 같습니다.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B 지점에서 나침반의 N극은 진북 방향의 서쪽을 가리키니까 지금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그림은 1900년부터 2020년까지 자북극과 자남극의 위치를 나타냈다고 했는데 조금씩 위치가 변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자북극이 조금 더 같은 기간 동안 많이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 속력이 조금 더 빨랐네요. 기억번 틀렸고요. 그죠? 자북극이 빨랐고. 니은번. 자, 2020년 요때 A에서 관측한 편각을 물어봤는데, 편각이니까 지금 요 A가 여기니까 여기를 봐야 되나요? 2020년에 A에서 관측한 편각은, 자, 여기가 진북 방향이죠. 그죠? 요거 위에서 본 모습이니까. A에서 요렇게, 여기가 진북 방향이고, 지금 2020년이니까 그때는 자북극이 요 방향이었죠. 자, 그러니까 진북에 대해서 왼쪽이죠. 서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편각이 마이너스, 이거 맞습니다. 자, 디귿번 B에서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봅시다. 자, B에서 복각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자, 1900년보다 2000년. 이거 두 개 비교했는데, 자, 복각의 크기는, 자기 남극이나 자기 북극이 가까울수록 더 확 꺾이니까 크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2020년이 좀 멀었고, 1900년이 더 B랑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1900년이 더 가까웠을 때니까, 복각의 크기가 1900년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더 작다. 맞는 말입니다. 정답 4번.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혹시 지금 풀고 있는데 뭔가 약간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 강의를 다 까먹거나 기본 개념이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이거 스톱하시고 강의 때 선생님이 설명해 준 내용 확실하게 완전히 확실하게 복습하시고 지금 문제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막 그렇게 엄청 쉬운 문제는 아닌데,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편각, 복각, 전자기력 분포를 이렇게 각각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기억번. 나침반의 자침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경로 A를 따라 이동할 때 나타나는 변화를 물어봤잖아요. 그럼 나침반의 자침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냐,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냐는 편각을 보셔야죠. 편각. 자, 지금 편각을 보면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자, 마이너스 한 10몇 도에서 마이너스 10도, 마이너스 5도 막 이렇게 마이너스 값이 조금씩 작아지고 있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진북 기준으로 여기 서쪽으로 마이너스가 컸다가 마이너스가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각도가. 자,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회전했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게 익숙하게 하셔야 돼요. 익숙하게. 마이너스가 컸다가 마이너스가 작아졌으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 아니면은 플러스로 점점 커지면, 아까 전에 나왔었죠. 플러스로 커지면은 동쪽으로도 확 꺾이는 거니까 이것도 시계 방향. 이런 식으로 뭔가 편각이 변화했을 때 나침반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냐,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냐, 이거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구과학 1 공부한 친구들 그 태풍 이동할 때 위험반원이랑 안전반원에서 뭐 풍향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그거랑 같은 비슷한 원리니까 확실하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니은번. 전자기력과 수평자기력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이거 뭐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보자마자 사실 아셔야 돼요. 이거 보시면 전자기력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지면과 수평한 방향으로 나눈 걸 우리가 수평자기력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수직인 방향으로 나눈 거를 우리가 연직자기력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수평한 자기력이랑 이게 전자기력이랑 이루는 요 각도, 밑으로 꺾인 각도를 우리가 복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게 복각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보자마자 딱 알아채셔야 됩니다. 이거 뭐 보자마자 뭐지? 하고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멘탈 나가시면 안 돼요. 보자마자 바로 복각 아셔야 됩니다. 익숙하게. 자, 그래서 지금 복각이 점점 커지고 있죠? 요 방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니은번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디귿번. 수평자기력의 크기가 작아지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요 디귿번 때문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는데요. 지금 A 방향으로 가면 전자기력은 계속 똑같죠? 전자기력은 똑같은데 복각의 크기는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복각의 크기가 여기다 점선으로 나타내보면 전선 두 가지. 복각의 크기가 지금 작을 때 그리고 클 때 지금 이 화살표의 길이는 똑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A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도 전자기력의 크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전자기력, 즉 화살표의 길이가 똑같다고 할 때 복각만 이렇게 다른 상황을 선생님이 그려본 겁니다. 그럼 복각이 요때는 좀 작고 요때는 복각이 좀 크죠? 자, 요랬을 때 수평자기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요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는 요렇게 되죠? 자, 수평자기력의 크기는 복각이 작을 때가 더 크겠죠. 그래서 디귿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기력이 똑같은 상황에서는
수평자기력이 복각이 작을수록 수평자기력이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거 뭐 솔직히 욜로 가니까 복각이 커진다는 얘기는 이제 대략적으로 고위도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고위도 방향으로 가니까 수평자기력이 작아진다. 이렇게 풀어도 뭐 맞는 말이지만 엄밀하게 풀려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 가완하는 언어의 남극 주변에 수평자기력이랑 전자기력 순서 없이 나타낸 거라고 했는데, 자, 어떻게 구분하면 된다고 했죠? 전자기력이 더 수치가 전체적으로 크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수평 플러스 연직자기력 두 개 더한 게 이제 전자기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전자기력이 되는 거고 가가 이제 수평자기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번 가는 전자기력 분법이 다 틀렸고요. 니은번 자남극으로부터의 최단거리. 자, 자남극 어딘지 찾을 수 있어야 되죠. 수평자기력이 최소인 아예 없는 0인 부분이 자기 남극이 되겠죠. 그래서 B가 A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맞고 디귿번 복각의 절대값 물어봤는데 B가 A보다 자남극이랑 더 가까우니까 복각의 절대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디귿번도 맞는 말 정답 4번입니다. 쉽게 해결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지구자기장의 영년 변화 나타낸 건데요. 좀 몇십 년, 뭐 한 백몇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복각과 편각이 변화하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 보스턴이랑 파리에서 그래프 두 개가 겹쳐져 있죠. 이게 바로 지구자기장의 영년 변화입니다. 서서히 자기장이 변하는 거. 자, 기억번 1850년, 지금 여기랑 여기입니다. 요때 자북극이 어디가 더 가깝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북극이 가깝다는 얘기는 복각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각은 지금 보스턴에서 1850년에 더 컸기 때문에 파리보다 보스턴에 가까웠다. 기억번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 니은번 1900에서 1950년 사이라고 했는데 요때 얘기하는 거죠. 요때랑 요때 편각의 변화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X축의 변화를 나타낸 건데 파리에서가 더 심한 거 그냥 자료에서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디귿번 1950에서 2000년 사이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195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보스턴 요거 말하는 거죠. 요렇게 변했잖아요. 복각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자, 복각이 작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대체로 이제 저기 저위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저위도로 가면은 연직자기력은 어떻게 됩니까? 연직자기력 작아지고요. 그죠? 연직자기력 작아지고 전자기력도 작아지죠. 정말 이런 식으로 각각 하면은 이게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알아두면 좋다고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전자기력 이렇게 있을 때 수평자기력, 연직자기력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가 수평이고 여기가 연직인데 요때 수평자기력이랑 전자기력이 이루는 각도를 우리가 복각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복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자, 전자기력분의 연직자기력이 뭐라고 했었죠? 사인 세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개념 강의에서. 그 다음에 전자기력분의 수평자기력이 코사인 세타라는 거 그냥 외워두시면 편하다고 했어요. 자, 요게 이제 사인 세타인데 자, 사인 세타 값이 자, 복각이 감소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감소하고 있을 때 세타가 감소하니까 사인 세타 값도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디귿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선생님이 저기 개념 강의에서 설명해 준 거는 그냥 확실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전자기력분의 연직자기력은 사인 세타, 전자기력분의 수평은 코사인 세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2020학년도 대비 수능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킬러 문항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약간 지구과학이라기보다는 거의 수학에 가까운 문제가 아니었나 요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저기 이게 킬러 문항을 내면 안 된다 한창 그 교육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딱 요 문제를 저격을 하면서 요런 게 바로 킬러 문항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안 된다라고까지 한때 뭐 지금은 달라졌겠지만 그렇게 얘기가 나온 적이 있을 정도로 좀 논란이 됐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요 문제는요. 어마막지하진 않고요.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맞는데 지구자기장의 3요소가 뭘 의미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어쨌든 간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지구자기 요소인 전자기력 F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자기력 H, 그 다음에 연직자기력은 Z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전에 개념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수평자기력을 남북방향 성분이랑 동서방향 성분으로 한 번 더 쪼갤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남북방향을 X, 동서방향을 Y라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평각 D, 복각 I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되게 독특한 게 F랑 H, 특히 그 H가 수평자기력인데 수평자기력의 방향은 모르고 크기만을 알 수 있는 양이라고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얘가 여기를 향하는지 여기를 향하는지 저기를 향하는지 여기를 향하는지 모르고 이 길이, 화살표 길이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로 자, 지금 뭘 물어봤냐면요. 북반구 중위도의 어느 지점에서 지구자기장을 표현하기 위한 요소의 조합. 자,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전자기력이 향하는 방향과 이 화살표의 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자기장이 향하는 정확한 디렉션, 방향이랑 요 화살표의 길이, 크기까지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 조합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념 강의에서 배웠겠지만, 자,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먼저 수평 방향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연직 방향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수평 방향으로 어디를 향하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었죠. 진북을 기준으로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편각이었습니다. 그죠? 편각. 그 다음에 이제 연직 방향으로 밑으로 아니면 또는 위로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각도가 뭐였죠? 복각이었죠. 그 다음에 편각이랑 복각을 알면은 방향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자, 이 상태로 방향만 알면 안 되고 크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방향은 알았어요. 방향을 안 상태로 크기까지 특정할 수 있으려면은 수평자기력의 크기나 연직자기력의 크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수평자기력의 크기,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알면은 이 전자기력, 그러니까 그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크기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세 개를 뭐라고 했었죠? 지구 자기장의 3요소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자, 그럼 지금 편각이 D, 복각이 I, 그 다음 수평자기력이 H니까 2번은 당연히 기본적인 겁니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 사실 요 2번이 당연히 정답이 아니라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과서에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수평자기력이랑 연직자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둘 다 알면 요거를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전자기력을 두 개로 쪼갠 게 이제 수평자기력이랑 연직자기력이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문제가 뭐예요? 이 수평자기력의 방향을 모르는 거죠. 크기만 알고 방향을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를 향한지 여기를 향한지 여기를 향한지 여기를 향하는 건지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1번을 보면은요. 근데 XYZ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X랑 Y를 알 수 있다는 얘기는 뭐 일단 당연히 XYZ 그냥 3D로 벡터 합력해도 당연히 전자기력이 나오는 거고요. 그냥 조금 더 설명을 하면 X랑 Y는 지금 방향이랑 크기까지 나와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수평자기력의 크기와 방향도 자연스럽게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자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도 당연히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 5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3번을 한번 가볼게요. 3번. HZD라고 했는데, 자, 먼저 H는 지금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크기만 아는 상황이고 방향을 몰라요. 근데 이거의 방향을 알게 해주는 게 바로 뭐라고요? 편각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편각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아, 그렇다는 얘기는 수평 방향으로 얼만큼의 크기에 얼만큼의 방향인지는 H랑 D로부터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Z는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편각 때문에 지금 원래는 저기 H, 그러니까 수평자기력이 크기만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편각 덕분에 방향까지 특정이 돼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직자기력이랑 수평자기력 합하면은 전자기력이 되는 거니까 3번도 가능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편각을 알고 있으면은 수평자기력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 조건에서 수평자기력의 방향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편각이 포함이 되는 순간 수평자기력의 방향을 알 수 있게 되고, 그럼 이제 연직자기력이랑 합해버리면 요걸 알 수 있으니까 3번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 자, 4번, 5번은 좀 같이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4번, 5번은 x랑 y만 다른 상황이거든요. 근데 복각은 지금 동시에 나와 있죠. 복각. 이건 무슨 뜻이에요? 위아래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는 둘 다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은 지금 옆으로 방향을 알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헷갈리니까 위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요 남북 방향의 성분 x라고 되어 있고 동서 방향의 성분을 y라고 했는데, 요거 두 개의 합력이 바로 수평자기력이 되는 거죠. 수평자기력.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수평자기력의 크기는 아는데 방향을 몰라. 근데 지금 x랑 y는 크기랑 방향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x랑 y를 알고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수평자기력의 크기와 방향도 알 수 있게 된다고, 지금 1번에서 x, y를 아니까 바로 그렇게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y를 모르고 x만 아는 상황이고, 5번 같은 경우에는 x를 모르고 y만 아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먼저 y만 알고 있는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y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y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 요렇게 여기 y 동서 방향으로 어디를 가리키는지, 어떤 방향인지를 딱 특정을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연직자기력의 방향을 모르는데 크기를 알고 있다고 해볼게요. 크기가 예를 들면은 뭐 이 정도 길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y 크기, 동서 방향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랑 같은 길이만큼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대면 되겠죠. 요렇게 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y를 알게 되면은요, 얘가 요렇게 향한다는 거를 방향까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수평자기력의 방향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좀 수학 문제인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x만 알고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x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연직자기력의 방향은 모르고 저 크기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딱 맞게 해야겠죠. 저거 길이랑 같게 똑같이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요 방향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y만 알고 있는 상황, x를 모르고 y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동서 방향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동서 방향 성분이니까 애초에 y가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어떤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정확히 특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x만 알고 있는 상황, 즉 남북 방향의 성분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쪽을 가리키는지 자기력이 아니면 서쪽을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5번은 가능한데 4번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좀 누가 지구자기 3요소가 킬러 문항으로 수능 20번 문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여튼 정말 어려운 문제였고요. 자, 요 문제 어렵습니다. 물론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비슷한 게 나오면 풀 줄 아셔야 되고요.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자,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편각을 알고 있으면은 수평자기력이 어느 방향, 동서 방향 어느 쪽, 동쪽을 가리키는지 서쪽을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수평자기력으로 두 개로 쪼갰을 때 동서 방향 성분을 알고 있어도 동쪽을 가리키는지 서쪽을 가리키는지 당연히 알 수가 있겠죠. 동서 방향이니까. 근데 남북 방향의 성분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얘가 동쪽을 가리키는지 서쪽을 가리키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동서 방향의 성분을 모르더라도 편각을 알고 있으면 동쪽인지 서쪽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좀 어려웠는데 일단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차근차근 복습해 보시고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좀 더 수월한 문제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런 문제는 이제 없어요. 자, 그러니까는 지난 2500년 동안 한반도에서 편각이랑 복각의 변화를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일단 실선이랑 점선 중에 뭐가 편각이고 뭐가 복각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W라고 돼 있으면 이게 서편각을 의미해요. 편각이 마이너스인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외워두시면 좋아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요, 현재 편각이 마이너스인 지역입니다. 요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문제 풀 때 훨씬 수월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편각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현재가 요때죠. 요때 마이너스가 되는 게 지금 요 점선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점선이 편각이 되는 겁니다. 점선이 편각이 되는 거고, 실선이 복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편각이고 뭐가 복각인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재 값이 어떤지를 보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번에 기억은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 이게 뭐죠? 복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복각 맞고요. 니은번 A 시기의 자북극이 B 시기의 자북극. 자북극이 A랑 B 언제도 한반도랑 가깝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B가 또 복각을 봐야죠. 자북극이 더 가까웠는지 뭔지를 보려면 복각을 봐야 되잖아요. 복각이 지금 실선이었나요? 그죠? 그럼 B가 복각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럼 B 시기의 자북극이 복각이 더 컸으니까 B 시기가 더 자북극이랑 한반도가 가까웠다고 봐야겠네요. 니은번 틀렸고요. 디귿번. 자, A에서 B로 이동하는 동안 나침반의 자침이 어떻게 변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편각이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서쪽인 상황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북쪽 기준으로 했을 때, 진북 기준으로 했을 때 편각이 마이너스였는데 마이너스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점점 동쪽을 향해서 나침반이 바뀐다는 얘기니까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익숙하게 해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린 가와나는 언어의 편각과 복각의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데 보자마자 아셔야죠. 위도랑 대체로 나라는 게 복각이고요. 중구난방인 게 편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번 복각 분포는 가이다, 틀린 말이고요. 니은번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과 진북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침의 N극 가리키는 방향, 이게 자북극 가리키는 방향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북 방향, 요 각의 크기가 지금 편각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각. 자, 편각이 지금 A가 B보다 크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A가 B보다 편각의 크기가 크죠. 그죠? 크기. 마이너스는 방향만 나타내는 거라고 했습니다. 복각이든 편각이든. 그래서 니은번 맞는 말이고요. 자, 디귿번은 뭐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 B 지점이 A 지점보다 크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첫째로 푸는 방법은요. B 지점이 지금 저위도잖아요. A 지점보다, 그러니까 B 지점이 수평자 기력은 더 셀 것이고 전자 기력은 더 약할 거니까 디귿번이 맞는 말이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정확하게 풀려면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이거 기억나시죠? 두 개로 쪼갰을 때, 이렇게 쪼갰을 때 잘못 그렸다. 전자 기력이 이렇게 밑으로 향하고 있을 때, 자, 얘를 이렇게 수평자 기력, 그 다음에 연직자 기력인데 밑으로 향한 각도가 이제 복각이었죠. 자, 그러면은 전자 기력분의 수평자 기력, 이거 뭐라고 했었죠? 코사인 세타라고 했습니다. 코사인 세타 아시겠죠? 코사인 복각이라고요. 그러니까 외워두세요. 전자 기력분의, 아까 전에 문제에서 나왔었죠. 연직자 기력은 사인 세타고 전자 기력분의 수평자 기력은 코사인 세타다. 자, 그러면은 B 지점이 지금 더 저위도니까 복각이 더 작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여기 그림으로 봐도 복각이 더 작죠. 그래서 세타가 작으면 코사인 세타는 커지죠. 그러니까 B 지점이 세타가 더 작으니까 코사인 세타 값은 더 크다고 해야겠죠. 그래서 디귿번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자, 다음은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은 복각계를 이용하여 지구자기장의 복각을 측정하는 탐구활동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 복각이랑 편각 측정하는 탐구활동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데, 모르고 있으면은 좀 낯설거든요. 문제 풀 때 좀 애먹을 수 있어서, 기본적인 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개념 강의 때 선생님이 한번 보여줬던 그림인데, 요 옆에 걸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세워두거나, 아니면 이제 땅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눕혀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눕혀놓을 때 측정을 하는 거는 편각이고, 세워둔 다음에 측정하는 건 이제 밑으로 기울어진 각도 측정하는 거니까 복각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 복각 측정할 때 아무렇게나 막 측정하면 안 되고요. 이게 요 꼬다리가 어쨌든 저기 나침반의 N극이 저기 북극을 향하게, 자북극을 향하게 맞춰 놓은 다음에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나침반 N극이 자북극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환경에서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요 끄트머리를 북극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자북극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기울여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눕혀놓은 상태에서 이 나침반이 향하는 방향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바닥에다가 표시를 해놔요. 그 다음에 그거랑 맞춰서 이 꼬다리를
그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복각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알고 풀어보면 지금 요 밑에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보이죠? 나침반의 N극 방향. 이걸 왜 해 놓은 거예요? 이 꼬다리를 어쨌든 북쪽을 향하게 한 다음에 정확하게 복각을 측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요. 자, 일단 가에서 주변에 전자제품 및 자성물질 없는 상태, 이것도 중요해요. 이렇게 요거에 영향을 받아가고 얘가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거 했고, 책상 위에 흰 종이를 고정시킨 후 나침반을 먼저 이용해서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왜 그래요? 요거를 나침반 N극 방향으로 한 다음에 기울어진 각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종이 위에 복각계, 복각계는 이제 복각을 측정하는 그 기계를 말합니다. 복각계를 올려두고 수평을 맞춘다. 그림 1과 같이 복각계의 원반면이 종이에 그린 화살표와 나란하게, 이거 다 왜 하는지 알겠죠? 이거 요 방향이랑 요거랑 이렇게 나란하게 맞춘 겁니다. 그리고 그림 2와 같이 복각계를 잃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기억번 복각은 마이너스 55도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복각이 밑을 향하고 있죠. 밑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나침반이 복각이 플러스 55도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고요. 연직 자기력은 수평 자기력보다 크다 했는데 지금 복각이 55도인 곳이니까 복각이 55도면은, 자, 다시 한번 기억나시죠? 연직 자기력이랑 수평 자기력이 똑같은 곳이 어디죠? 복각이 45도인 곳이요. 그죠? 그리고 복각이 45도보다 큰 곳이니까 연직 자기력이 수평 자기력보다 큰 곳입니다.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꼭 알아두시고요. 자, 디귿번 다는 복각계 자침, 그러니까 복각계의 자침 N극의 방향이 지구자기장 방향이 일치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 중요한 건요, 요 다의 목적, 요 디귿번을 통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요것도 이제 실험인데요. 다음 복각 측정 실험이다. 복각 방위계 원반이 지표면과 수평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방위판의 N과 원반 눈금의 90, 자침의 N극이 동일 방향을 향하게 한다. 이것도 다 맞추려고 하는 거죠. 오차를 없애려고. 그래서 보면은 일단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랑 요 복각계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어쨌든 자북극을 향하도록 한 다음에 기울어진 각도를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자, 받침기 등을 90도로 돌린 다음 뭐시기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기억번 나를 수행하면 N극은 지리상 북극을 향하는 게 아니고 어디를 향하게 하는 겁니까? 자북극이죠. 자북극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됐죠? 니은번 원반을 수직으로 세운다. 그죠? 요거 지금 요 끄트머리를 요 나침반 N극이랑 같은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에 요 옆에 걸 돌려갖고 이렇게 눕혀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수직으로 세운다. 이거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요런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알아야지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안 그러면은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알아두세요. 디귿번 실험을 수행한 지역은 북반구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침반의 N극이 밑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복각이 플러스니까 북반구죠. 정답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거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아까 전에 그 왜 막 킬러 문항 있죠? 그거에 비하면 완전 껌이에요, 껌. 자, 그림은 서로 수직인 세 방향으로 측정한 지구 자기장의 세기 F1, 2, 3 이렇게 있고요. 요거 보고 아셔야죠? 이게 전자기력이고 전자기력.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수평자기력이 되고 연직자기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평자기력과 연직자기력을 합한 거를 전자기력이라고 하는데, 수평자기력도 두 개로 쪼갤 수 있다고 했죠. 남북성분이랑 동서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기억번 수평자기력의 세기는, 자, F1의 제곱 플러스 F2의 제곱에다 루트 씌고, 이거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 얘기. 네? 피타고라스 하면 되잖아요. 피타고라스 아시죠? 요거랑 요거 그리고 이렇게 요거 두 개를 합한 게 요거인데, 요 길이를 알려면은 요거 제곱 요거 제곱이 요거 제곱 같다. 피타고라스 하면 나오니까 기억번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번을 모르시면 안 돼요. 기억번을 모른다는 얘기는 피타고라스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죠. 수평자기력을 동서성분이랑 남북성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억번 맞는 말이고요. 니은번 편각의 크기는 베타이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진북 방향이랑 요 수평자기력이 향하는 방향 요 각도가 여기가 진북 방향이고 여기가 자북 방향이니까 그 각도가 편각이 맞죠? 니은번 맞고요. 디귿번
F3는 뭘 의미하는 거죠? 연직자기력을 의미하는 거죠. 연직자기력은 고위도일수록 강한데 제주도보다 서울이 더 고위도기 때문에 강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자, 요거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풀어볼게요. 그린 가와나는 언어의 남아메리카 주변의 편각과 복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이거 편각 복각 안 주어져 있어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기억번. A에서 연직자기력의 크기가 0이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연직자기력 크기가 0인 지점이 어디죠? 자기적도죠. 자기적도. 그죠? 자기적도는 지금 저기 복각이 0도인 지점이니까 B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기억번 틀렸습니다. 기억번 만약에 B에서라고 했으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니은번. B에서 수평자기력의 방향은 진북의 동쪽을 향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지금 B에서 편각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진북에 대해서, 자, 마이너스면은 서편각이죠. 서쪽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 2번인데. 디귿번. 전자기력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자기력이 수평면이랑 이루는 각의 크기. 이거 복각 얘기하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기억나시죠? 여기다가 한번 다시 정리호면체를 그려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향할 때 수평면이랑 또는 수평자기력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수평면 또는 수평자기력이랑 전자기력이랑 이루는 각도가 밑으로 기울어진 또는 위로 올라간 각도니까 복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복각의 크기, 마이너스긴 하지만 마이너스는 방향만 의미한다고 했어요. 절대값 씌워야 돼요. 그래서 디귿번이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보여준 요 그림 있잖아요. 요게 익숙해야 돼요. 요게 익숙해야지 그냥 수평면이랑 전자기력이랑 이루는 각도 그게 복각이구나 이렇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냥 머릿속에 저 그림을 아예 통으로 넣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수능 문제인데 쉬워요. 요거 그림은 위도가 다른 지역 가와 나에서 현재의 지구 자기장 방향 화살표. 자, 보자마자 아셔야죠. 자, 땅 밑으로 자기장이 쳐받고 있으면 이게 북반구란 얘기고, 땅에서 나오고 있으면 남반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는 자기적도의 북쪽, 자기적도의 남쪽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아무튼 간에요. 자, 기억번. 가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뭐 맞겠죠? 대략적으로. 그죠? 근데 물론 북반구인데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곳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각도가 요 정도로 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자기적도랑 적도랑 살짝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약간 요런 영역에서는 북반구인데도 자기적도의 밑에 쪽에 있어가지고 땅에서 튀어나오는 곳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저위도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각도가 좀 작아야 돼요. 근데 지금 각도가 이렇게 크다는 얘기는 자기적도의 근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니은번. 복각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복각의 크기는 지금 요 수평면이랑 요 자기장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 자체가 복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디귿번. 이거 기억나세요? 전자기력분의 수평자기력. 이거 뭘 의미한다고 했죠? 뭐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까먹었으면 그려보세요. 전자기력이 요거잖아요. 그리고 요게 복각이잖아요. 요거분의 요거 전자기력분의 수평자기력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근데 복각이 지금 여기 가가 더 크기 때문에 크기가 그죠? 세타가 더 크면은 가가 코사인 세타는 더 작겠죠. 그래서 디귿번 틀린 게 돼서 3번입니다. 요거 물론 이제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가가 고위도니까 수평자기력 작고 전자기력 크니까 요거 맞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보자마자 코사인 세타 해갖고 이렇게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전자기력분의 연직자기력 이렇게 나오면은 사인 세타라고 해야지 정확한 풀이가 가능하다고 했었죠.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린 가와나는 언어의 남극 주변의 복각과 편각 분포를 나타낸 거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요거 없어도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번. 자남극으로부터의 최단거리 물어봤는데 이거 아까 비슷한 거 나왔었죠. 문제 여기 복각이 가장 피크인 지점 마이너스 90도인 지점이 자남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남극이랑 최단거리는 A보다는 B가 더 가깝네요. 그래서 기억번 맞는 말이고요. 니은번. 연직자기력은 A랑 B 중에 어디가 더 크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연직자기력도 어쨌든 저기 자극에서 멀면 멀수록 약해지고 자극이랑 가까우면 세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은번 맞는 말이고. 디귿번 경로 기역을 따라서, 자 기역이 어디죠? 요렇게 이동을 했네요. 자 요렇게 이동할 때 나침반의 자침은 자 진북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편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라고 했어요. 자 이 A 지점에서 편각 0도예요. 근데 0도인데 요렇게 가면은 계속 플러스 20도, 플러스 40도, 플러스 60도 이렇게 커지고 있죠. 자, 무슨 뜻입니까?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맞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익숙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림은 천년간 어느 지역의 편각과 복각 변화를 나타낸 건데, 아까 전에도 요거 비슷한 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아까는 위로 갈수록 복각이 큰 그래프였는데 요거는 좀 낚시라면 낚시인데 밑으로 갈수록 복각이 크게 돼 있네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기억번. 자북 끝까지의 거리는 복각 보면 된다고 했죠. A랑 B일 때를 보면은 A일 때보다는 B일 때, 이거 조심해야겠네. B일 때 복각이 큰 게 아니고, 그죠? A일 때 복각이 더 크죠. 이거 Y쪽 조심하셔야 됩니다. Y 조금 더러운 낚시인데 어쨌든 간에 A일 때가 복각이 더 크기 때문에 자북극이랑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편각과 복각 변화의 주된 원인은 자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편각이랑 복각은 지구자기장이 서서히 변해갖고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왜 서서히 변해요? 외핵의 대류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틀린 말이에요. 대륙의 이동 때문에 그런 거는 이거는 저기 사실 지구과학 원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 고지작이라고 해서 지구의 자기장이 그 마그마가 굳어지는 순간, 마그마가 굳어져서 돌멩이가 되는 순간 그 옛날 자기장의 기록으로 그 돌에 남거든요. 그거를 고지자기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고지자기가 고지자기로 추정한 그 북극이 자북극이 막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제 대륙의 이동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륙 이동이랑 관련돼서는 지구과학 2에서는 그렇게 중요시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지구과학 1에서 나오죠. 어쨌든 간에 니은분 틀린 말이고. 디귿번 CD 기간 동안 요 기간 동안이죠. 나침반의 자침. 이거 또 나왔네. 나침반의 자침이 진북을 기준으로 어디로 변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편각이 0도였다가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웨스트, 서쪽으로 가고 있죠. 서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정답 1번입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쉽습니다. 그림은 북반구 어느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관측한 지구자기장의 세기. 자, 일주일 동안 관측했는데 매일 변했죠. 자, 매일 변한 게 바로 뭐죠? 일변화예요. 일변화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중간에 변한 거를 우리가 자기폭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기억번. 평상시 자기장의 세기는 대체로 밤보다 낮에 강하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다. 자기장의 세기는요. 낮에 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태양 활동의 영향을 세게 받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그리고 뭐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여기 그래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그 하루가 넘어갈 때 딱 그 기준이 몇 시예요? 밤 12시잖아요. 그 밤에 보면은 굉장히 낮게 나오죠. 태양이 그 반대쪽에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자기장은 자 하루에서 가장 한가운데, 태양이 한가운데 떠 있을 때 그때 가장 세게 나타납니다. 밤보다는 낮에 세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프로도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니은번. 자기폭풍 시기의 자기장의 세기는 불규칙하게 변한다. 그러니까 이게 일변화 때는 어느 정도 규칙성이 있는데 자기폭풍 시기에는 뭐 세졌다가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굉장히 불규칙적인 교란이 일어나죠. 불규칙적인 거 맞고요. 자, 니은번. 자기장의 세기 변화는 주로 지구 내부의 변화에 지금 이 자료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기장의 세기가 외핵의 대류 변화로 나타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미미하고요. 애초에 요 문제에서 이 자료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전부 뭐 때문이다? 태양 활동의 변화 때문에 태양의 활동 자체 또는 그 태양의 활동이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림은 1580년부터 최근까지 영국 런던에서 측정한 편각을 나타낸 거네요. 그죠? 여기가 편각이 0도인 지점이고 요 위쪽으로 이제 편각이 플러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편각이었고요. 여기서부터 계속 서편각이었네요. 그거 알아두시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번. 진북과 자북의 방향이 일치한 시기. 이거 뭔 얘기예요? 진북이랑 자북이 일치한다는 얘기는 편각이 0이었던 시기가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편각이 0이었던 시기 있네요. 대충 한
1650년에서 1700년 사이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번 맞고요. 니은번 편각은 A 시기에 서편각에서 동편각으로 바꿨다 이렇게 물어봤는데 A 시기에서 줄어들다가 늘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죠? 뭐 편각이 그렇게 된 건 맞는데 어쨌든 계속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계속 서편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낚시 당하면 안 되고요. 이 편각 변화의 주된 원인, 자 편각이나 복각 변화는 서서히 일어나는 거.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쵸, 외핵의 대류 변화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린 가는 지구 자기장을 나는 AB 지역에서의 자기력선을 나타낸 거라고 했는데 이거 없어도 여러분들 할 줄 아셔야 돼요. 그죠? 이거 밑으로 쳐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적도 북쪽인 A가 이거가 되는 거고 평행하니까 자기적도 위치한 B가 되는 거죠.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자, 기억번. A에서의 복각은 40도라고 했는데 자 복각이라는 거는 수평면에서 밑으로 자기력선을 따라 기울어진 각도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나침반 갖다 대면은 요 자기력선 따라 기울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각도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엇각 아시죠? 요거 두 개 엇각 요 각도가 5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각은 50도 틀린 말이고요. B에서 수평 자기력의 세기 얘기했는데 지금 B는 자기적도니까 수평 자기력의 세기가 최대로 셀 때죠. 연직 자기력이 빵이에요. 그래서 니은번 틀린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이제 2번이 되는데요. A에서부터 자북극으로 갈수록 A에서 자북극으로 갈수록 연직 자기력 세기는 당연히 증가를 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의 편각, 복각과 전자기력 분포를 나타낸 건데 이렇게 편각, 복각, 전자기력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 T라고 나오죠? 이게 테슬라 전자기력, 자기력의 세기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참고로 요 N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나노라고 해서 10의 마이너스 9승을 의미하고요. 참고로 마이크로라는 말이 나오면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한다는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나노미터 하면은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를 얘기하는 거고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 이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지금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자, 기억번.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A보다 B에서 진북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진북에 가깝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편각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 편각이 크면은 나침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진북이랑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편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진북이랑 가깝게 가리키게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 기억본 같은 게 당연한 얘기인데도 처음 보면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잘 알아두세요. 그러다가 아예 편각이 0이 돼버리면 나침반이 아예 진북을 가리키게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A랑 B를 보면 B가 편각이 더 작으니까 A보다 B에서가 진북에 가깝다가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나침반의 자침을 수평으로 하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항상 나침반을 보면 익숙한 게 얘가 그냥 위에서 봤을 때 수평을 이루고 있죠. 나침반을 딱 보면은. 근데 사실은요, 오리지널 나침반은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북반구기 때문에 나침반 딱, 오리지널 나침반을 딱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면이랑 수평을 이루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얘가 불편하게도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북반구니까. 그럼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쓰는 나침반은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S극을 좀 무겁게 제작을 해요. S극을 무겁게 제작을 하면은 복각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고 얘가 이렇게 지면이랑 평행하게 맞춰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요 니은번 때문에 좀 많은 학생들이 그때 헷갈려 했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풀 때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알면 쉬워요. 두 가지를 얘기해 볼게요. 하나는 저위도 지역이요. 저위도 지역은 나침반이 살짝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살짝만 기울어져 있고, 고위도 지역은 나침반이 좀 확 기울어져 있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S극을 더 무겁게 해야 되겠어요? 확 기울어져 있을 때 얘를 더 많이 무겁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결론, 복각이 큰 지역일수록 S극을 더 무겁게 해야지 수평이 맞춰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알면은 굉장히 쉬운데 니은번이 모르면 좀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요 니은번은요, 저기 지구과학 원 공부하는 친구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그대로. 자, 아무튼 간에. 자, 그러면 지금 보면 A랑 B를 보면은 복각이 어디가 더 크죠? 복각이 어디가 더 커요? A가 복각이 더 크죠. A가 복각이 더 크니까
A에서 더 무겁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니은번 틀린 거고요. 이거 잘 알아두세요. 중요한 문제 같으니까. 디귿번 B와 C에서 수평자 기력의 크기가 같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애초에 지금 B랑 C를 보면 복각의 크기는 같은데 전자 기력의 크기가 달라요. 이거를 그냥 뭐 저기 대충 통밥으로 뭐 전자 기력이 다르니까 뭐 당연히 안 같겠지 하고 틀렸다 하고 정답 1번 이렇게 해도 뭐 시간 없으면 괜찮긴 한데요. 정확하게 풉시다.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는 거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지금 B와 C를 보면은 복각이 똑같죠. 자, 복각이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수평면을 그려볼게요. 수평면이 있는데 밑으로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둘 다. 몇 도로? 50도로. 지금 50도죠. 50도. 그러면 똑같이 50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B가 C보다 전자기력이 더 세죠? 그러면 화살표를 어떻게 그려야 돼요? 더 길게 그려야겠죠. 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각도가 50도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할까요? 길게. 그리고 여기는 조금 짧게. 각도는 똑같은데 요 각도는 50도로 복각이 50도로 똑같은데 요 화살표 길이가 B가 더 긴 거죠. 세니까. 전자기력, 화살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요 상태에서 수평자 기력을 나타내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맞춰서. 요거는 지금 요만큼밖에 안 되죠. 그래서 복각이 같은 경우에는 전자기력이 셀수록 당연스럽게 수평자 기력이 더 길어지게 된다는 거. 그래서 디귿번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거 디귿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때 보여줬던 그 기억나시죠? 이거 정육면체. 그게 그림이 익숙하면은 확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좀 익숙하게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풀어볼게요. 그림 가는 북극 주변의 지자기 분포를 자침의 방향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고 나는 복각계이다 했는데 이거 좀 옛날 문제긴 했는데 쉽게 풀리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요거 보여줬잖아요. 지금 A 같은 경우는 북극에 대해서 자북극을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죠?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게 동편각을 나타낸 거고, 편각 플러스고, B의 경우는 북극에 대해서 왼쪽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건 편각이 마이너스 서편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C에서는 편각이 원래 북극 방향이랑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완전 반대니까 편각이 180도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번 A에서는 동편각, B에서는 서편각이 나타난다. 이거 맞는 말이고요. 그죠? C에서는 편각이 0도가 아니고 180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A에서의 복각 크기가 60도일 때 나로 측정하면, 자, 복각 크기가 60도란 얘기는 얘가 여기를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D를 향한다. 맞습니다.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엄청 옛날 문제인데 그림은 어느 지점에 지구 자기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이 지점에서는 전자기력이 수평자기력과 크기가 같대요. 자, 무슨 뜻입니까? 뭔 뜻이에요? 예? 전자기력이 곧 수평자기력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자기적도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침의 N극이 진북에 대해 20도 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는 20도 편각이 이제 서편각이니까 마이너스 20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억번 지구 자기북극에 위치하는 게 아니고 자기적도에 위치한 거고요. 니은번 전자기력이 가장 큰 곳은 아닙니다. 전자기력이 가장 큰 곳은 자극 근처예요. 자극이에요. 그리고 복각 20도도 아닙니다. 편각이 20도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건데 수평자기력이 가장 큰 곳이며 편각은 20도 W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적도니까 수평자기력 제일 큰 거 맞고 편각도 20도 W 맞습니다. 정답 3번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중요한 기출문제 대부분을 다 풀어봤습니다. 이 파트가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하는데 공부할 때는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한번 쫙 훑고 나면은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는 파트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기 제대로만 공부하셨으면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푼 문제 중에 한두 개 빼고는 다 굉장히 쉽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면서 저는 어려운데요 하면은 매우 높은 확률로 여러분들이 막 수평자기력이 뭔지, 전자기력이 뭔지, 복각이 뭔지, 편각이 뭔지 이 기본적인 개념이 아직 확실하게 안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 개념 강의 선생님이 찍어준 거 다시 들으면서 확실하게
익힌 다음에 문제를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꼭이요. 여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대단원 지구의 형성과 역장 마지막 단원이 끝났습니다. 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다음 단원 이제 지구의 구성물질과 자원 새로운 단원에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